약물 및 의학 기술이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형 당뇨병의 혈당 관리는 여전히 아주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형 당뇨병 환자는 일반 정상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무려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중대한 의학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대한당뇨병학회의 당뇨병 진료 지침을 보면 당뇨병에는 1형과 2형이 있는데 먼저 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세포인 췌장 베타세포의 파괴에 의한 인슐린 결핍으로 발생합니다. 1형 당뇨병은 주로 어린 시절에 발병하기 때문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에는 소아당뇨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20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당뇨 환자의 85% 이상이 1형 당뇨병이지만 최근 아이들에게는 2형 당뇨병의 발생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서 주로 성인에서 발생하는 당뇨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형 당뇨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1형 당뇨병의 전 세계 발생률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신규 1형 당뇨병 환자가 20년 이내에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입니다. 당뇨병은 혈당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2형 당뇨병 성인의 혈당 관리 목표는 당화 혈색소 6.5% 미만입니다. 당화 혈색소 6.5%는 평균 혈당 약 14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형 당뇨병 성인의 혈당 관리 목표는 당화 혈색소 7% 미만으로 다소 높은데요. 당화 혈색소 7%는 평균 혈당 약 154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아닌 1형 당뇨병 소아의 혈당 관리 목표는 당화 혈색소 7.5% 미만으로 다소 느슨하죠. 소아에서 너무 과하게 치료하면 저혈당 쇼크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1형 소아 당뇨 환자는 혈당 관리가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화 혈색소 수치가 증가하면 당연히 평균 혈당 수치는 정비례해서 증가하는데요. 당화 혈색소나 평균 혈당 수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당뇨병 합병증 위험도 역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1형 당뇨 환자의 당화 혈색소에 대한 연구를 보면 기존 치료 방법으로 당화 혈색소 9.1% 정도의 치료군과 보다 적극적인 치료로 당화 혈색소 7.1% 정도를 달성한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당뇨병 합병증인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발생 빈도가 적극적인 치료 그룹에서 약 4-5배나 감소되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데요. 즉 1형 당뇨 환자에서 당화 혈색소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좋은 임상 경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1형 당뇨 환자의 당화 혈색소를 7%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사실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적극적인 치료로 당화 혈색소가 더 많이 감소한 그룹에서 장기적인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은 췌장이 손상되어 인슐린 분비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사하거나 인슐린 펌프를 장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신 의학 기술과 함께 최대한 치료하고 있지만 1형 당뇨병 환자의 당화 혈색소는 대부분 8.5에서 10.5% 사이에 들어갑니다. 즉 7.5% 미만으로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망률과 합병증 관리 역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혈당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뇨병 식사 가이드라인에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섭취 비율 55에서 65%는 일반식의 탄수 비율과 같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그럼 확인해 봅시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일반식 식이 지침을 보면 탄수화물은 55% 이상을 먹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55% 이상은 일반식이나 당뇨식이나 공통적이네요. 그리고 지방 비율은 20에서 25%로 권장하고 있고 WHO 가이드라인 역시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당뇨병학회의 포화지방 섭취 권고는 총 에너지의 7% 미만인데요. WHO도 역시 거의 같습니다. 7% 미만이면 6% 이하부터 가능하다는 거죠. 6% 이하의 포화지방 섭취를 권고하는 식단이 바로 대시 식단입니다. 요즘 거의 모든 의사들이 대시 식단을 추앙하고 있죠. 대시 식단은 극단적인 저지방과 고탄수, 저염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 채식인 경우의 포화지방 섭취 비율은 약 5%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대한당뇨병학회의 권장식단과 대시 식단은 사실상 채식 식단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대시 식단도 탄수화물 섭취 비율은 역시 55%죠. 만국 공통 비율이 55%인가 봅니다. 탄수화물을 55% 이상을 먹는데 어떻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LDL도 55까지 낮추라고 하더니만 탄수화물은 55% 이상을 먹으라고 하네요. 학회에서는 55라는 숫자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당뇨병 학회의 아침 식사를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아주 맛있는 쿠키가 보이네요. 벌써 군침이 돌고 먹기도 전에 인슐린이 분비되는 느낌입니다. 확실히 탄수화물 비율이 55%는 쉽게 넘을 것 같죠? 그리고 포화지방 역시 7% 미만을 아주 쉽게 달성하는 쿠키입니다. 역시 당뇨식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죠? 이러니까 정통성 있는 학회 아닙니까? 그런데 혈당은 많이 올라갈 텐데 어떻게 하죠? 아 몰라. 그냥 먹고 인슐린 맞으라는 겁니까? 그런데 저기 sponsored라고 적혀있는데 혹시 어디 후원받고 계십니까? 자, 오늘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바나나 초콜릿 머핀입니다. 와, 진짜 맛있겠습니다. 역시 당뇨식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죠?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인슐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디 후원받았습니까? 와, 오늘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군침 도는 귀리 팬케이크에 산딸기와 블루베리. 역시 당뇨식 가이드라인을 아주 잘 지키고 있죠. 우리는 인슐린이 있으니까 늘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디 후원받았습니까? 저도 좀 끼워주이소. 혼자만 먹지 말고. 이거 보면서 제가 저지방을 찬양하는 의사 유튜버들에 비해 왜 인기가 없는 건지 바로 이해됐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먹지 말라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인기 관리가 좋다지만 어떻게 이런 걸 당뇨 환우분들에게 차마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인기 없는 게 낫습니다. 당뇨 환우분들에게 과일 많이 먹어도 된다는 의사 유튜버를 보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으로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코카콜라와 펩시 회사는 미국 당뇨병 학회, 미국 심장학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콜라 회사가 미국 당뇨병 학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기십니까? 콜라 회사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네슬레 회사 역시 당뇨병 학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슬레는 이런 시리얼과 이런 과자 같은 초가공식품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초콜릿 제과 기업인 캐드버리도 미국 당뇨병 학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스폰서 좋아하는 단체가 있을까요? 세계적인 의학 학회가 지금 이런 지경이란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같이 참고해주세요. 미국 당뇨병 학회에는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습니다. 이분은 2형 당뇨병에 있는 최초의 미국 당뇨병 학회장인 트레이시 브라운 박사인데요. 이분의 경험담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For me, I started to say, well, okay, I've got insulin resistance going on, and I know that diabetes is about having elevated blood sugars in your body, right? That's what causes the diabetes. What will happen if I reduce the number of sugars that I'm putting in my body? That's a decision and a choice that I made. So I started out by trying to do like sugar-free things. And then I got smarter and I was just like, well, carbohydrates turn into sugar. I wonder what will happen if I just reduce my level of carbohydrates that I'm ingesting. So I went there, and Eve, I went from 4 oral medications down to 2. Hey, something's working. I put in my mind, can I get off of these medications altogether? 정말 놀랍죠? 브라운 박사의 발언은 미국 당뇨병 학회를 비롯한 주류 의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쉽게 말해 난리가 났습니다. 본인의 당뇨병을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치료했다는 사실은 역시나 조용히 묻혀버렸습니다. 메이저 언론에 그 흔한 기사 하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트레이시 브라운 박사는 미국 당뇨병 학회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냥 해고된 겁니다. 약물 복용을 홍보하기는커녕 스스로 약물 개수를 줄였으니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당뇨병 아이들의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1형 당뇨병은 평균 혈당과 당화 혈색소 수치가 아이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2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